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자, 기초영어 특강 우리 3학년 국어 오늘 용어 어떤 용어냐면 허위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허, 할, 위, 뜻, 의, 알식. 그래서 허위 의식인데요. 일단은 허부터 보면 이게 빌허자예요. 비어 있다. 그래서 그녀는 허무와 절망에 빠졌다 할 때 이 허자가 이제 빌허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자는 할 위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행위에 책임을 졌다 할 때 이 위자가 할 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는 뜻 의자죠. 그래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할 때 이 의미의 의가 바로 뜻 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는 알 식자인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다 할 때 이 식자가 알 식자가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허, 위, 의식을 다 모아서 이제 한 용어가 되면 어떤 뜻일까요? 바로 허위의식은 실속 없이 이 겉으로만 꾸미는 헛된 위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허위의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허위의식이 드러난 그런 문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의식은 고전소설 허생전에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생전은 일단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 사대부의 어떤 그런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고전 소설인데요. 자, 허생전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조선시대의 실존 인물인 이완대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완대장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이제 소설에 등장했죠. 그래서 이완대장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허생과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대화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완대장은요, 실제 현실에서도 그랬지만은, 실제 역사에서도 그랬지만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치욕을 씻기 위해서 지금 청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떤 왕이에요? 효종이죠, 효종. 물론 효종이 죽는 바람에 이제 이 북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 청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허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교류하면서 청나라의 실정을 정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그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완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허생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이 실정을 정탐하고 우리도 이제 그들의 문물을 좀 이렇게 일부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이제 변발을 하고 호복을 하고 이 변발과 호복이 이제 청나라의 어떤 이제 문물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완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 한번 읽어볼게요.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누가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변발과 그 다음에 호복을 한번 보시면 변발은 청나라인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호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나라인의 의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 이 청나라인의 머리 스타일인 변발과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의 옷인 호복을 입는 것은 그건 예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자, 누가 입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변발하고 누가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양반들은 청나라 정벌에 대한 뭔가 현실적인 대안책이 없이 그냥 예법에만 지금 빠져있는 예법이라는 명분에만 빠져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변발과 이 호복을 통해서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알 수 있지. 양반들의 허위의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변발과 호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면
실질적인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말이죠. 뭐 전투 전략이라든지 뭔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명분, 예법이라는 명분에만 빠져 있으니 그래서 허위 의식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박지원의 화생전에서 드러나는 양반들의 허위 의식을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도 허위 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간단히 말하면 이념의 허위 의식이에요. 이념의 허위 의식. 광장이 어려운 소설이에요.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적 신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 그다음에 남한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모모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념에 해당됩니다. 이 이념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광장에서는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명준. 여기 이명준 있죠? 그래서 이명준이라는 이제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북한과 남쪽의 양쪽에서 다 살아보면서 북한과 남한에는 광장이 없음을 깨달아요. 네. 자, 북한과 남한에는 광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공간인데 남한과 북한 모두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 이명준인.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 전쟁포로가 된 그는 지금 이 이명준이가 어떤 존재냐?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래서 이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남한과 북한 쪽에서 서로 자기들한테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북한과 남한을 다 경험했던 이명준은 이 북한과 남한의 이념들이 다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국을 선택해요.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즉 전쟁포로가 된 이명준은 이 남한과 북한의 이념 아래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념이 배제된 곳인 중립국으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가진 이념의 허위 의식을 잘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최인훈의 광장에서의 어떤 그런 허위 의식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허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속 없이 겉으로만 꾸미는 헛된 위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학에 드러난 허위 의식을 잘 이해하시면서 감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